자, 그러면 다들 집합해라. 집합. 그 다음 단어. 자, 봐라. 단원명이 뭐라고? 집합이지. 집합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 크게 두 개 파트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앞에 것만 합니다. 오케이? 집합의 개념까지만 할 거야. 그 개념 페이지로 보면은 140 몇 페이지라고? 138페이지에 집합 써져 있고 그 오른쪽에 시작하자마자 집합의 연산이라고 써져 있지. 4번. 그 오른쪽 페이지를 다음에 하는 거고 오늘은 왼쪽 페이지만 합니다. 알겠지? 자, 지난 저기 뭐야, 쉬는 시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뭐라 했어? 집합은 쉽다 했잖아. 얘가 쉬운 이유가 이제 지금 말고 내가 니네 나이 때, 내가 중학생 때는 중학교 1학년 몇 학기? 1학기 몇 단원? 1단원. 이 원래 집합이었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집합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을 한 거지. 쉽다라는 거를. 근데 얘가 그냥 이 뒤에 단원이 이제 함수라는 게 나오거든. 그거랑 연관성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으로 미뤘을 뿐인 건 거고, 원래 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이야. 그래서 개념 자체가 되게 단순하다. 알겠니? 내가 그냥 너네 기분 좋으라고 쉬우니까 걱정하지 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쉬운 단원이라는 거야. 알겠니? 이제 그나마 그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연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오늘 안 하고요. 중학생들도 했었던 왼쪽만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알겠니? 자, 일단 용어부터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 집합. 뭐라고 써져 있니? 그러니까 집합이 뭐래?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지 않아? 그냥 그 대상이라고 써져 있어? 그래? 그 앞에 이거 쓰세요. 자, 뭐라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 오케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할 수 있다. 알겠니? 분명히 할 수 있고 걔네들을 뭐 한다? 모은다. 이 세 개입니다. 그냥 요 세 개가 핵심 단어라는 거야. 아이고.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걔네들을 모아놨다. 이게 그냥 집합인 겁니다. 이해되겠니? 자, 이런 거야. 방산고에 붙은 학생들을 모아라. 여기 방산고 붙은 사람. 방산고 누구야? 둘이지. 그래. 그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가연, 주아. 맞아? 왜? 왜? 왜 이렇게 바보처럼 웃어? 자, 가연, 주아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야? 조건이 뭐였어? 방산고에 붙은 사람이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방산고를 붙었나 안 붙었나 애매한 사람 있어 없어? 없지. 분명하게 할 수 있고 얘네들을 모았다. 그럼 이게 뭐야? 방산고 붙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반에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그럼 누구 모아? 내가 바보처럼 웃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생긴 사람들을 모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넣기에 애매한 애들 있잖아.
쟤처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뭐가 문제야? 주어진 조건, 잘생겼다는 조건 모았어. 근데 분명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집합으로 안 친다고요. 이해되겠니? 확실하게 얘는 기다 아니다가 확실한 애들을 모아놔야 되는 거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알겠니? 알겠어? 그 다음에 집합 말고 또 뭐라고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어? 원소라고 되어 있지. 원소가 뭐라고 되어 있니?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그래. 집합을 이루는 누구? 대상. 아까 방산고의 입장으로 보면 원소가 누구인 거야? 누가? 원소가 뭐야? 원소 1, 원소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집합으로 이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알겠니? 알겠어? 그리고 집합을 원소를 모으라며.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대충 괄호를 쓰는 게 아니라 중괄호를 쓰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중괄호를 씀으로써 얘가 집합 A는 어떠한 원소를 가져? A1, A2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를 이렇게 모아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쓰겠지? 집합 A는 방산고를 붙은 학생들의 모임이다. 그럼 어떻게? 중괄호를 써주고 가연, 주하 써놓고 이렇게 중괄호를 닫아주면 얘는 방산고 붙은 학생들의 모임 집합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얘네 한 명 한 명이 뭐가 돼? 이 집합에? 뭐가 되냐고? 원소가 된다고요. 알겠어? 알겠냐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말을 바꿔봅시다. 원소 A1은 집합 A에 포함된다. 맞는 말 틀린 말? 내가 지금 내가 한 이 단어들이 그냥 일상 용어잖아. 수학 용어가 아니지. 집합 A1 아니 원소 A1이 집합 A에 포함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잖아. 원소 A3는 집합 A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근데 길잖아. 말로 하면. 그래서 얘를 기호로 쓰자고. 자, 원소 A1은 집합 A에 뭐가 된다? 포함된다. 그걸 뭐라고 써? 그걸 기호로 어떻게 써?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쓰는 건 거야. 알겠지? 알겠어? 어떠한 원소가 어떠한 집합에 포함된다. 이 긴 문장을 초록색 기호로 그냥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어? 알겠니?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했어. 자, 자연수의 집합. 원소 좀 불러봐라. 1, 2, 3, 4 할 거 아니야? 자연수 몇 개야? 4개라고? 무한계잖아. 그거 어떻게 이거 주글자가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점점점 이렇게 쓰고 가로를 닫아주면 얘가 자연수를 모아놓은 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해봅시다. 1이라고 하는 원소는 자연수의 집합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삼지창을 쓴다. 오케이? 100이라고 하는 수는 자연수 집합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놈은 자연수 집합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건 어떻게 쓰겠어? 안 된다. 3은 0이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같지 않다. 여기서 뭐 해? 슬래시 긋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하겠어? 그냥 이렇게 슬래시 그어주면 끝인 건 거야. 쉽지? 이해되겠어? 되는데 되냐고 안 되냐고? A3이라고 하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그냥 그릇이라고요. 같지 않다랑 똑같이. 이해되겠어? 알겠냐고? 얘가 이제 기본 시작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 방법을 좀 알아봅시다. 지금은 그냥 너네들한테 집합에 나오는 용어들이랑 개념을 소개해 주는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지? 이렇기 때문에 얘가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처음 배우는 겁니다. 다 소개야, 다. 용어 소개하고 개념 소개하고. 오케이? 자,
문제를 보면, 아니 문제가 아니라 책을 보면 집합의 표현 방법에 몇 개 있어. 뭐 있어?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맞니? 자, 얘는 완전 그냥 이름 그대로 갑니다. 자, 내가 아까처럼 자연수 집합을 쓸 거야. 자, 자연수 집합을 내가 A라고 해볼게. 자, 원소 나열법이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겠어? 원소를 나열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 썼던 거지 뭐? 1, 2, 3. 자, 통상적으로 문자가, 아니, 원소가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앞에 3개만 써주는 거야. 왜? 적어도 3개는 써줘야 사람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는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냥 땡땡땡 써주면 돼. 만약에 짝수를 모아놨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2, 4, 6 정도는 써줘야, 아, 얘가 짝수를 모으려고 하네? 라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리고 땡땡땡을 써주면 이건 짝수 집합인 거야. 이해되겠지? 자, 진짜 원소를 직접 다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요. 뭐라고 써져 있어? 자, 조건 제시법은 이거야. 내가 하나하나 쓰기가 귀찮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는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X. 얘가 뭐야? 얘가 대표야, 대표. 대표 원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니? 알겠어? 그리고 여기다 뭘 그어? 뭘 그어? 짝대기 하나 이렇게 탁 긋습니다. 얘가 뜻이 뭐야? 영어로 서치 대시다. 오케이? 서치 대시 뭐야? 서치 대시 뜻이 뭐야? 영어 잘하신다며. 나보다 영어 잘할 거 아니야. 서치 대 뜻이 뭐야? 자, 이러이러한 애들을 만족하는 이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뭘 쓰는 거냐면 여기다가 조건을 딱 쓰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알겠지? 원소 나열법은 1, 2, 3, 4, 5, 6, 7, 8 나 이렇게 쓸게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X는 자연수. 이렇게 써버리면 자연수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놨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는 원소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누굴 써놨어? 조건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짝수를 쓰면 뭐라고 쓰겠어? X, 바. X는 짝수.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내가 뭐? 짝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아놓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알겠지? 알겠어?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라고 돼 있어? 얘는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 그리고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얘를 많이 하게 될 거야. 뭐 사실 뭐 사각형을 그리든 별을 그리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동그라미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 집합 A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이 안에다 뭐 해? 원소를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얘는 나중에 되면 자, 자연수는 1, 2, 3, 4, 5, 6, 7, 8이잖아. 그리고 짝수에는 뭐 있어? 2, 4, 6, 80 있겠지? 자, 집합 A를 자연수라고 하고 집합 B를 짝수라고 했어. 그럼 두 개 이제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지. 그런 걸 파악할 때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그때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얘를 깔끔하게 그리면 문제가 좀 쉽게 파악이 된다는 거야. 어쨌든 집합이라는 거는 하나의 집합이더라도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뭘 제일 많이 쓰겠니? 뭘 제일 많이 쓰겠어? 통상적으로. 뭐라고? 그러겠지. 조건이겠지. 이거 언제 다 쓰고 있고 언제 계속 그림 그려. 맞아? 뭐 사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야. 왜? 얘가 제일 편하잖아. 대표 원소 다 그어놓고서 조건 써버리면 그만이니까. 이해되겠니? 어쨌든 다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원소의 개수. 자,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동반한 암기를 해주셔야 돼.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이런 말 써져 있니?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에 무슨 집합까지 있어? 공집합. 다 용어 그대로입니다. 자, 유한집합이 뭐겠어? 유한하고 뭐가? 원소가. 맞지? 그러니까 자, 유한집합이 뭐라고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냐고?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원소의 뭐가? 개수가 유한한 애들을 유한집합이라는 거야. 뭐 있어? 이 반에서 방산고 학생들의 모임. 몇 명? 여기 방산고 학생 몇 명? 2명. 그러면 원소 몇 개? 그러니까 방산고 학생들에 대한 집합. 이러면 유한집합인 거야. 원소가 2개라서 유한계니까. 이해되겠니? 그러면 무한집합은 뭐겠어? 무한계 뭐가? 원소의 개수 원소의 뭐가? 개수가 뭐가? 무한이다. 뭐? 아까 여기 써놓은 거. 자연수. 무한계잖아. 이런 거 무한집합이라고요. 자, 공집합은 뭐겠어? 뭐라고요?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인 거야. 오케이? 뭐 그런 거지. 우리 반에서 보인고에 합격한 여학생.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원소가 없잖아. 그런 애들을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공이잖아. 공 어떻게 써? 공 어떻게 써? 이렇게 쓰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러면 얘가 숫자 0인지 알파벳 0인지 공집합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짝대기까지 긋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공집합을 나타내는 그냥 기호야. 알겠니? 공집합은 뭐라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애들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봅시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오 맞아 틀려? 원소가 없다는 것도 유한계가 있다라고 파악을 해야 돼. 원소가 없는데 그게 유한계가 존재한다고 해? 유한계는 원소가 유한계가 있는 거잖아. 유한집합은. 근데 얘는 없어. 그것도 유한계 처리해? 안돼 안 돼? 안돼 처리하자 해 마라. 안돼 한다는 겁니다. 공집합도 유한집합인 거야. 알겠지? 알겠냐고?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수학에서 자, 유한집합은 원소가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소가 유한계다. 즉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겠지. 맞아?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세야지. 수학에서 이걸 안 세겠어? 세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표기를 하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 써져 있는 요 n,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가 더 넘버 오버입니다. 이게 뭐야? 수많은 뭘 수많으냐? 웃기지 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중학 영어잖아. 뭐야? 그래. 누구의 수잖아. 그걸 우리가 축약해서 스몰 n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더 넘버 오브 뭐? 집합 A. 그러니까 집합의 뭐? A의 뭐? 원소의 개수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오케이? 자, 아까 말한 것처럼 A가 방산고에 붙은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했어. 원소의 개수 몇 개였어? 그러니까 뭐라고 써? NA는 2다. 이렇게 쓴다는 건 거야. 이해되겠니? 자, 공집합은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공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몇 개다?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 이해되겠니? 무한집합은 애초에 셀 수 없는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기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겠지? 알겠어?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까지 돼야 안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함 관계를 갑니다. 집합 사이에. 이거 하면 끝이야. 필겠니?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건 뭐 저기는 기본 정의니까 책에 써져 있는 거고 누구만? 표현 방법은 3개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공집합 뭐 알겠고 우리가 처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고 걔도 유한집합으로 치겠다는 거. 그리고
공만 쓰면 숫자랑 분간이 안 되니까 슬래시를 그어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 오케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스몰 n을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집합을 괄호 안에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빵! 0으로 처리한다. 오케이? 알겠지? 자, 지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개념들이 나와서 헷갈리는 거니까 천천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집합에 포함 관계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자, 몇 번이지? 4번인가? 뭐라고요? 그냥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얘도 용어 그대로다. 오케이? 자, 부분집합이 뭐래? 자, 이런 겁니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예시를 봅시다. 집합 A를 집합 B를 남학생을 모아놓은 집합이라 해볼게. 오케이? 그럼 몇 명이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명이지? 맞아? 맞아 아니야? N, B 얼마? 7 맞니? A를 보인고에 합격한 학생이라고 해볼게. 우리 반에 둘이지. 맞아? NA 얼마? 2지. 맞아 아니야? 그럼 잘 봐라. 보인고에 붙은 2명은 무조건 남자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그러면 우리 반에서 남학생을 모아놓은 집합 B에 보인고 학생을 모아놓은 집합 A를 비교하면 여기에 속해 있는 누구? 연준이랑 도경이잖아. 얘네는 우리 반 남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여기에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부분집합 관계인 거야. 알겠니? 무한집합으로 생각해보자. 집합 B를 내가 자연수 집합이라 해볼게. 오케이. 집합 A를 짝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짝수 다 모아둔 거는 자연수 집합에 그대로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짝수 집합은 자연수 집합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영어로도 보면 똑같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셋이야, 셋. 오케이? 그러면 부분 집합은 뭐냐? 서브셋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어떠한 집합이 있고 거기서 원소 몇 개 그냥 뽑아다가 만들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원래 여기에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부분집합 관계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얘도 말로 하는데 길어 안 길어? 길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기호 써야지. 맞아? 자, 여기서 헷갈립니다. 잘 봐. 잘 보세요. 집합 A가 집합 B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다. 아까 썼던 용어를 그대로 쓰면 포함된다라고 해도 돼, 안 돼? 되겠지?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다 들어가 있어. 즉, 집합 A는 집합 B에 뭐가 된다고? 포함된다고. 아까 우리가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뭐 썼어, 기호? 그지? 근데 여기도 삼지창을 쓰면 헷갈리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해? 얘는 두 줄짜리 쓰는 거야. 자, 요게 조금 헷갈립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두 줄을 쓰는 거고 원소가 집합에 들어간다 했을 땐 세 줄을 쓰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B가 자연수 집합이야. A는 짝수 집합이야. 오케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맞는 말 틀린 말.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쓴다고요. 알겠지? 숫자 2는 집합 A에 포함돼 안 돼?
숫자 2는 집합 A에 포함돼야 안 돼? 되지? 2라고 하는 건 원소야, 집합이야. 그러면 얘는 세 줄 써, 두 줄 써? 세 줄 쓰는 거라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숫자 5라고 하는 건 집합 A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A는 짝수니까. 그러면 안 들어가. 그러면 원소로서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근데 5라고 하는 원소는 B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럼 몇 줄? 세 줄, 두 줄? 세 줄이라고. 왜? 5라고 하는 건 원소니까. 얘는 세 줄 쓰는 거야. 이해되겠니? 알겠어? 내가 집합 C를 뭐 해? 뭐 실수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실수 중에는 자연수가 아닌 숫자가 있어, 없어? 실수 중에 자연수가 아닌 실수 있어, 없어? 뭘 고민해? 0만 생각하고 있잖아. 있지? 그러면 집합 C는 집합 A에 포함돼, 안 포함돼? 포함. 정신 차려라. 포함이 안 돼. 포함돼, 안 돼? 내가 집합이 포함된다라는 건 뭐였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 여기 다 있어야 된다 했지? 근데 실수에 있는 원소 중에 A에 없는 거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C가 A에 포함된다라고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안 돼? 이거는 대답해야 된다, 얘들아. 해도 돼, 안 돼? 강우 집 가지 마. 오늘 다 50분에 끝날 줄 알아라. 안 돼요. C가 A에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얘 집합이잖아. 두 줄 써, 세 줄 써. 얘 집합이잖아. 두 줄 써, 세 줄 써. 두 줄. 두 줄을 써. 근데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렇게 쓰는 거라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알겠니? 자, 5분의 1이라고 하는 건 B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돼요. 안 들어가지. 두 줄이야, 세 줄이야? 세 줄이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5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짝수. 여기 A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원소야, 집합이야? 원소. 세 줄이야, 두 줄이야? 세 줄. 세 줄이고 안 들어가. 맞지? 5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집합 C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 세 줄이야, 두 줄이야? 세 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얘는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돼. 알겠지? 알겠어? 알겠니?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말을 써봅시다. 자, 얘를 뭐라고 쓴다고요? 한글로 써봐. 뭐라고 한다고? 집합 A가 집합 B에 뭐가 된다? 포함된다. 라고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집합 A에 모든 누가? 모든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어떻게 된다? B에 포함된다. 아니면 A는 B에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그걸 우리가 기호로 쓰면 이렇게 두 줄을 쓰는 거고.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돼, 안 돼? 되겠지? 그럼 얘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써보면 모든 이게 무슨 말이야? 개수.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모든 A의 원소 X는 B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얘는 어디에 속한다? B에 속한다. 자, 얘랑 얘랑 같은 말인 거 알겠어? 얘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되겠니?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A가 B에 포함된다.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다 들어가 있다. A가 B의 두 줄짜리로 이렇게 들어간다. 다 같은 말이라고. 알겠지? 세 줄은 원소와 집합 사이에서 쓰는 거고. 되겠니? 되겠지? 마지막으로 얘를 뭐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A가 B에 포함돼. A가 커, B가 커. B가 커. 그럼 그림상으로 어떻게 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A가 B에 포함된다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인 겁니다. 알겠지? 뭐 그림, 기호, 뭐 말, 다. 이게 다 같은 말인 건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건, 자, 부분집합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요? 작은 쪽에 있는 모든 누가? 원소가 한쪽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포함관계라 했었잖아. 그러면 A가 A에 포함된다라고 해도 돼? 아니요.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에 있어 없어? 그럼 무조건 되는 거야. 알겠어? 너네가 그냥 느낌상으로 포함되지 않나로 판단하시면 안 돼. 한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른 쪽에 다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포함 관계인 거야. 알겠니? 알겠어? 이거 안 되지 않나? 이런 건 없어. 그냥 무조건 원소만 봐.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부분집합인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하나만 더. 공집합에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돼 안 돼? 돼 안 돼? 내가 뭐라 그랬어? 느낌으로 가지 말라 했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있으면 돼. 근데 애초에 얘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된다는 건 거야. 알겠어? 알겠니? 그래서 공집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야. 왜? 애초에 원소가 없으니까. 이해되겠니? 알겠어? 자, 여기서 포함 관계는 이렇게만 얘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알겠니? 자, 서로 같은 집합. 자,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상식적인 얘기만 합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 자, 같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무슨 기호를 써? 부등호. 등호. 부등호 써, 등호 써.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B는 같다. 등호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집합이 같다라는 걸 표현할 때도 등호를 쓴다는 거야. 근데 얘를 그럼 처음부터 알려주지 왜 부분집합을 알려주고 알려주냐? 얘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야? 보겠어? 그치. A가 B에 포함된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디에 있다? B에 있다. 이러면 A가 B보다 작은 집합이 돼버리잖아. 우린 같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포함 관계가 되면 이것도 같다라는 건 거야. 그러겠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고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어. 그거나 두 개가 같은 거다나 같은 얘기라고요. 이해되겠니? 알겠어?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 거야 이건. 맞지? 맞아.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용어 소개해 주는 겁니다.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잘 봐. 얘는 그냥 바로 예시로 들어줄게. 내가 A라고 하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부분 집합이라는 게 뭐라 했어? 포함된 거. 뭐라고? 그지? 포함된 거야. 근데 포함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 했어? 작은 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큰 쪽에 다 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했지. 그럼 잘 봐라.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지? 맞아? 그럼 잡으세요. B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B가. 그러면 원소의 개수로 봐도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B가 들고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차피 뭘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돼? 1, 2, 3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해보자고요. A의 원소 몇 개? 3개. A의 부분집합은 3개를 넘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이게 끝일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자, A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무슨 집합? 공집합. 오케이? A의 부분집합이면서 원소가 딱 하나 있는 거. 뭐 있겠어? 뭐 있겠어? 1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게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잖아. 그리고 얘는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다. 자 보세요. 얘는 이거다. 이거 이해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면 말해야 돼. 돼 안 돼? 내가 부분집합은 뭐라 그랬어?
그럴듯해 보이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 왼쪽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뭐야? 1이야. 그게 A에 있어 없어? 그러면 되는 거야, 포함이. 오케이? 그러면 원소가 하나짜리인 집합은 1만 있던지 2만 있던지 3만 있던지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부분 집합은 뭐야? 1, 2를 갖던지 1, 3을 갖던지 아니면 2, 3을 갖던지 이렇게가 되겠지. 내가 뜬금없이 여기다가 1, 5를 했어. 얘 A의 부분 집합 돼야 안 돼? 안 돼. 누구 때문에? 5 때문에. 왜?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A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원소가 3개짜리인 부분 집합은 뭐야? 뭐야? 그냥 1, 2, 3. 즉 뭘 그대로 가져와? A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지. 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한테 부분 집합이라 했잖아.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되겠니? 자, 그러면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지. 맞아? 집합 A의 부분 집합 몇 개다? 몇 개다? 몇 개야? 집합 A의 부분 집합 몇 개야? 8개지. 여기에서 진 부분 집합이 뭘 얘기하냐?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기 자신을 빼고 남은 얘네들. 몇 개 남았어 이러면? 7개. 얘네들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얘는 그냥 명칭을 붙이는 거야. 어떠한 집합의 부분 집합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 제외하고 남은 애들 싸그리 모아서 얘네들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것 뿐이야. 그래, 이름을 붙인 거야 그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야?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몇 개 빼? 하나 빼면 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가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 되겠지. 부분 집합의 개수. 오케이? 오케이, 잘 봐라. 얘는 그냥 완전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집합 A가 A1, A2부터 AN이라고 쳐볼게. 오케이? 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A, B, C 세 개만 해보자. 자, 보세요. 봐라. A의 원소 몇 개? 지금 졸면 답도 없다. 기본 개념 설명하는데 존다라는 거는 그냥 그럴 거면 지금 집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알겠니? 자, A의 원소 몇 개? 3개지? 그럼 잘 봐.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얘네들로 구성할 거 아니야? 맞지? 하나도 안 뽑아서 공집합이 만들어졌어. 걔도 부분 집합이 아니야. 맞아. 내가 이거 전부 다 뽑아서 A랑 똑같은 걸 만들었어. 그래도 부분 집합이 아니야. 그래도 맞지? 그럼 부분 집합을 어떻게 만드냐? 원소 하나당 얘를 어떻게? 부분 집합 만들 때 뽑을까 말까? 경우의 수 몇 개? 2개. 얘 뽑을까 말까 몇 개? 얘 뽑을까 말까 몇 개? 2개.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씩이야? 그러면 2개, 2개, 2개를 더해 곱해. 동시 발생이야? 따로 발생이야? 동시 발생이잖아. 그러면 곱해 더해. 그래.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2개, 2개, 2개. 그러면 2의 몇 승? 3승인 거야. 근데 원소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만약에 원소가 5개 있었어 봐. 그러면 하나당 경우의 수 몇 개씩이었어? 2개씩이었어. 그러니까 2를 몇 번 곱해야 돼? 아, 그러니까 원소가 만약에 n개였다 쳐. 그러면 원소 하나당 경우의 수 몇 개씩 가져가? 그러면 다 2개씩. 이 몇 번 곱해? n번 곱해.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2를 계속 곱할 거야. 왜? 원소 하나당 경우의 수가 2개니까. 몇 번 곱할 거야? 뭐의 개수만큼? 원소의 개수만큼이겠지. 원소 하나당 2개씩 경우의 수잖아. 맞아?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NA로 쓰신다고. 그래서 얘가 부분 집합의 개수인 거야. 자, 봅니다. A 원소 몇 개? 3개. 그럼 부분 집합 몇 개? 2의 몇 승? 그러니까 8개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알겠다.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된다? 2의 NA 승에서 뭐?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하나 뺀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아시겠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2번. 본인이 만약에
지금 너무 졸려서 죽어버릴 것만 같다. 그래서 도저히 머리가 안 들어가. 그러면 이것만 외워가. 이거랑 어디 갔어? 이거.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 세 개만 확실하게 가지고 와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알겠니? 집합 길이의 포함 관계라는 건 뭐였어? 작은 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작은 쪽에 원소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9개는 다 들어있고 하나가 여기 없는 거야. 그러면 부분집합 안 되는 거야. 포함이라는 건 싹 다 들어가는 게 포함이야. 그걸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이런 건 거지. 맞아? 그러니까 B가 있고 C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어. C 부분집합해도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스스로에게 부분집합 가능한 거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을 만족한다는 거야. 알겠지? 아시겠어?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서로 포함 관계가 된다라는 거였고요. 원소의 개수, 아니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 하나당 경우의 수를 2개씩 가져가기 때문에 2라고 하는 숫자를 원소의 개수만큼 제곱 때리면 된다. 거기서 하나 뺀 게 진 부분집합,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다. 이해되겠니? 알겠어? 까지 하면 오늘 할 건 끝입니다. 알겠지? 자, 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한 장 넘겨봐. 거기서부터 쭉쭉 넘겨봐. 아니, 다시 앞으로 가봐. 자, 대표 12까지 대표만 지금 쭉 푸세요. 아직 15분 남았다.